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올해 아파트 분양 사업지 10곳 중 3곳은 청약 경쟁률이 1대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의 청약 경쟁률 0%대 사업지가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대전에서는 0%대 사업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내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대 3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후 저층 주택가 정비가 시급한 데다 아파트 공급 감소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우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공작아파트의 재건축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작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16,857제곱미터의 부지에 지하 7층부터 지상 49층, 세개 등 570가구 규모의 아파트, 부대 복리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돈을 벌고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유연함이라고 합니다. 그 유연함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하는 습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무조건적인 비판이라고 해요. 투자자들 중에서는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경향이 있기도 한데요. 그럴 경우 절대 발전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비판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다양한 재테크를 할 수 있고 또 유연한 태도로 좋은 투자를 해서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모두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차윤원 대표님과 함께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투자에 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주식회사 차원부동산연구소의 차윤원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제 난방료 걱정해야 될 때가 되지요. 무엇보다도 감기 조심하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게 더 좋습니다. 유쾌하면 건강도 해지고 또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긍정하는 마인드로 오늘의 겨울이 내년에 뜨거운 여름을 견딜 수 있다라는 생각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많을 겁니다. 이제 내년 총선 가까이 있는데 부동산 규제는 어떻게 풀려갈까? 그리고 부동산 과연 지금 현재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많이 궁금할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부동산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금 내 집을 지금 사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평소에 차윤원 대표님 방송 보면서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쌓고 궁금증도 해결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오늘 또 강의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좋은 상담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오늘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꼭 박사 차윤원 대표가 준비한 명강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하기가 힘들죠. 그럴 때는 부동산의 투자의 기본적 마인드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 또 투자 시기가 오는데 그 투자 시기를 또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인드, 내 사고의 틀을 좀 바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변화 없이 그리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잘 되기만을 빕니다.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기도만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죠. 내 마음가짐, 행동 철학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기본적인 투자 철학, 투자 마인드를 좀 강의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제목은 부동산 투자의 성공은
감에서 나온다. 감을 키워라. 이 감 굉장히 중요하죠.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의 부동산 시장이 남성 주도의 시장입니까? 여성 주도의 시장입니까? 그래서 남성분들은 남성 주도의 시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여성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성 주도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이 산업화가 되면서 남성들이 많이 바빴고 요즘 최근에서는 여성분들도 사이에 많이 들어오시면서 직장생활 많이 했는데 과거에는 남성분들이 집에다가 월급 갖다 주면 생활비 하고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 분들이 여성이셨죠. 이건 전 세계 어디나 좀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고요. 일본 뭐 중동 아랍권 빼고요. 그래서 여성이 주도하는 시장인데 신께서 축복을 내리셨죠. 여성분들에게는 아주 촉을 좋게 만들게 태어났습니다. 희한하죠. 여성들의 감각. 뭔가 하더라도 찜찜한 걸 먼저 발견하시고 그리고 또 감각대로 처리를 잘해서 명석하게 부자 되는 걸 갖고 있는 능력 여성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 주도의 시장에서 남성들의 그 똥꼬집과 아집의 기본 토대는 소위 논리라는 토대, 개똥철학 같은 논리를 가지고 뭔가 하다가 또 투자의 기회는커녕 버스 지나가고 나서 버스 뒤에 잡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많이 보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관계없이 우리 모두 좀 감을 좀 키워가지고 부동산 시장, 내 집 마련 시장에 적극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 시작한다면 먼저 책하고 인터넷 먼저 열어보죠. 책을 열어보면 이미 책은 어떻게 되죠? 쓰고 나면 탈고가 되는, 그러니까 발간이 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겠죠.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과거에 되게 많이 연연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현재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이 가만히 물론 유형의 자산처럼 보이지만 유형을 가장한 무형의 자산이다. 사람의 심리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부동산의 가격은 살아 숨쉬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유추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투자에 결함이 생겨서 좋은 투자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을 보고 공부하는 건 반대고요. 부동산 책 쓰는 사람들 이건 책 쓰는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좋은 정보 가지고 부자 되십시오 그런 게 아니고 내 책 보고 나에게 와서 상담하라 이런 거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연연하는 책 이건 무시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 인터넷 가서 공부하죠. 근데 인터넷은 정보가 광범위하죠. 광범위하다라는 그만큼 정보가 많은데 정보가 많다라는 것은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긍정적 정보와 부정적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죠. 긍정적 정보, 내가 투자를 하려고 마음 먹었던데 좋은 정보가 한 10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항상 비판하는 사람들 많죠. 그냥 이상한 악성 댓글 하나 넣어가지고 비판적인 글 하나 보면 그 긍정적인 것들이 비판하는 부정적인 글 하나에 모두 덮어버려서 결국은 찜찜해서 아무것도 안 하게 돼서 좋은 투자의 기회를 놓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또 동영상 요즘 너튜버니 뭐니 이런 걸로 동영상 많이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데 요즘은 너무 많은 그 정보들 소위 그 구독수를 넓혀서 광고를 높이다 보니까 자극적이고 너무 극단적 표현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가공된 일반적으로 흐르는 너튜버의 이런 동영상들은 소위 방송 심의 같은 거라든가 이 어떤 검증 방송 심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같은 이 방송, 경제방송, 부동산 전문가들은 모두 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말이 항상 좀 안정되고 자극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거 하면은 저희들 또 방송 쉬어야 되겠죠. 왜요? 그리고 방송사가 과태료 먹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절제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동영상은 절제가 없습니다. 왜? 구독 많이 늘려서 광고를 받다 보니까 자극적인 거 해야 되고 자극은 한번 시작하면은 스스로 이 방송 운영하는 사람들 개인 방송이다 보니까 자극을 더 넓혀 가다 보니까 뻥도 많지요. 그래서 무수한 물론 양심적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 무수한 정보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은
헷갈린다라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들었지? 온통 머릿속에 일은 많고 하는데 부동산만 또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하겠다고 정보가 헷갈려서 어느 순간에는 포기하게 됩니다. 공부를. 그리고 또 전문가를 만나서 좋은 전문가, 나쁜 전문가 나름대로 만나서 하게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죠? 공부를 하게 되면 실력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동산 공부가 시험 보가지고 공인중개사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투자 공부하는 건데 공부 많이 하면 바로 합격합니까? 합격은 뭐죠? 투자 성공을 해야 합격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실력은 머릿속에 있는 실력은 말이지 언어일 뿐입니다. 그리고 정보일 뿐이고 그런데 내가 실전 경험을 통해서 정말 투자 성공하고 실적이 나야만 나의 실적이 생기고 그게 시험에 통과죠. 공부하는 가치가 있다면 뭔가 실적을 남겨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자격증을 따야 되든가. 근데 부동산 투자는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투자 성공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전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 없는 실력은 실력이 아니고 그냥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동안 시간을 많이 허비했는데요. 그런데 경험 없는 그러한 공부는 아무런 허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경험이 없이는 감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젊었을 때 하루라도 능력이 있을 때 부동산 투자에는 경험을 해봐야 압니다. 그래야 실력 늘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투자해서 지면 만약에 손해를 보게 된다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부동산과 영원히 담을 쌓습니다. 담을 쌓는 건 여러분 자신만 담 쌓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의 자식들에게도 담을 쌓게 되고 여러분의 손주에게도 담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와 담 쌓는다는 조상 대대로 자손 대대로 가난을 대를 물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이 순간 이 부동산을 이 지금 방송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을 키워야 되는데 꼭 투자만 해서 감을 키울 수는 없잖아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정 지역 여러분의 자금 능력에 맞는 그러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내가 샀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적어도 일기장에 메모장에 아니면 휴대폰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지역이 얼마였고 전세가 얼마였다 정도 몇 월 며칠 기록해 두시고 1년 후 2년 후 그게 얼마가 되었다라는 걸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력이고 쌤이 실천이 돼서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자신 있는 감이 된 겁니다. 실력과 논리 이런 걸 쌓는 데는 몇 달, 몇 개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은 0.1초면 끝날 수 있고 5초면 끝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을 쌓는다고 하고 감의 실력이 좋아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남들보다 먼저 선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또 사는 시기, 파는 시기 그리고 무작정 샀다가 팔았다 하는 것보다 안 팔아야 되는 감 이런 것들을 챙겨가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이 당대에서 성공하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성공시키고 여러분의 손주, 중손자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본 바탕 배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감이 좋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통계입니다. 통계. 여러분들은 통계적 사고를 벌여야 됩니다. 통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는 사람들은 주로 부정적인 자, 폭락론자들. 이만큼 올랐으니 이렇게 떨어질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뉴스나 부동산 관련 보시면 지금은 상승 추세다, 지금은 하락 추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계속 폭락한다, 폭락할 거다 하는데 그 폭락과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어디 지역이 어떻게 하락한다고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가 하락할 거다. 2차 폭락이 올 거다. 그런데 그 지역에 어떤 지역이 우리나라는 지역이라는 게 한 곳입니까? 부동산이라는 거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대전도 있고 지방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특별한 어떤 지역이 왜 내리고 어떤 부분 때문에 내릴 거다라는 그런 일목요연한 말 없이 그냥 대세 상승 대세 하락이라고 하면서 2차 폭락한대요. 그런데 진짜 폭락했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03년 초반부터 많이 올랐죠. 2002년 폭락하고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아파트 시장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내렸죠. 아파트 3, 4억 내릴 때 서울의 빌라들은 어떻게 됐죠? 최소 1, 2억, 많게는 4, 5억들 많이 올랐어요. 지난 2년 동안.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를 팔아서 빌라를 갈아탔다고 한다면 내가 아파트 사가지고 4억 내릴 거 빌라로 갈아탔다면 4억이 올랐기 때문에 8억 정도가 더 상대적으로 더 부자가 돼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폭락한다, 무조건 하락한대. 그러면 이놈의 동영상 보고 너튜브 보고 온 사람들은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맨날 내린다고 하는 분들은 많은데 현실 가서 살려고 하면 내린 게 없는 거고 더 오른 게 많죠. 혼돈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더라도 셀프 하지 마시고 좀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시고 정 안 되면 국토부 아니면 여러 그 거래에서 뭐 거래들 실사례들 중심으로 해서 뭐가 오르고 뭐가 내리는지 어느 지역이 오르고 어느 지역이 내리는지를 실질적으로 좀 팩트 있게 조사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좀 한계가 있고 여러분의 본업이 있기 때문에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라는 거죠. 전문가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거 사람을 고르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투자하고 공부하고 진급하고 무언가 키우려면 뭘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 만나는 게 전부입니다. 사람을 검증하시고 그 검증한 사람이 맞따라가면 따라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 자기 본업이 있는데 자기 본업 이외에 부동산 세계 이쪽 세계에 들어와서 자기가 본업처럼 하겠다? 그럼 공인중개사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 본업을 버릴 수 없다라면 정말 이 부동산 세계는 생각보다 넓고 깊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전문가를 만나서 정말 상담도 하고 투자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대부분 나 홀로 공부해가지고 투자한 사람들, 남들 5억 오를 때 5천만 올라가지고 잘 투자했다고 하는 순간 뭐 이거야. 뭐 지나가는 뭐 아무나 예를 들어서 2016년에서 2020년도에요. 강아지를 떨어뜨려 지도에서 떨어뜨리면 아무데 가서 강아지가 아파트 들어가면 거기 4억 안 오르는데 없잖아요. 그런 건 투자가 아니죠. 남들 1억 오를 때 나만 4억 오르는 그런 투자를 해야만 진정한 투자가 되는 거죠. 1억 올랐더니 나중에 내 거 2억 빠졌는데 다른 거 1억밖에 안 빠졌어. 그러면 어떻게 생기죠? 우울증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사람은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인류를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4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 실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양심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흔히 많지 않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저 차 대표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력 있고 양심 있는 사람 만나야 되고 두 번째 실력은 있는데 양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 사기꾼일 수도 있거나 뻥치가지고 여러분을 곤란하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실력은 없는데 양심이 있는 실력은 없어. 이건 좀 중요하니까 잘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다시 여러분 복습을 안 하실 거니까 실력은 있는데 양심이 있는 사람 그건 저 차 대표. 그런데 실력은 있는데 양심이 없는 사람 이러면서 여러분을 고통을 주는 사람. 그리고 실력은 없는데 양심이 있는 사람, 정말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 그런데 나를 투자의 세계에 골짜기에 빠뜨려서 구제를 안 시켜주는 사람 누구 있죠? 내 부모, 그 다음에 내 가족, 내 친구. 꼭 보면 가족들 실력도 없으면 아는 척하거나 너를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투자 좀 하려고 그 위험해. 내가 뭐 봤는데 말이야. 그 위험. 실력이 있으면서 조언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분 나를 진짜 도와주고 양심 있는 분이 실력이 없으면 얘기 듣지 마세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물어보거나 자식이 부모한테 물어보는데 같은 100등, 다 같이 101등짜리끼리 물어보면 답 나오겠어요? 이런 분들은 같이 골짜기에 빠진다. 그리고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실력도 없고 양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빨리 걸러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좀 실력이 없어도 금방 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버려야 되고 만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만나는 세 분류는 실력과 양심이 있는 사람, 실력 없고 양심 없는 사람, 그리고 실력 없지만 양심만 있어서 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요 세 부분이 있는데 잘 생각하셔서 가급적이면 나의 가족이 실력이 쌓을 수 있도록 서로 투자 같이 하면서 실력 업그레이드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저는 통계적 사고를
좀 싫어합니다. 저는 통계에 대해서 정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산업공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통계 잘 알고 또 대기업에 있을 때도 근무할 때도 저는 통계 관련 일을 했기 때문에 통계 잘 압니다. 그런데 통계만큼 무모한 게 있어. 우리가 양산품을 생산한다든가 그 대량 생산할 때는 통계가 필요하겠지만 인간의 이 부동산은 유형을 가정한 무형의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형의 자산을 상대할 때는 통계만 해서 사람이 휙 몰려갔다 가격이 올랐다가 어느 날 푹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적 사고가 필요하지 않고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심리 이동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서 법과 뭐 은행 금리 그리고 세계 움직임 이런 것들 그리고 개발 뭐 지하철 개통 학교가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 요소 파악을 해서 그 지역에 상승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려고 하는지 그리고 살려고 할 때 거기에 나름대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데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점점점 이건 여러분들이 자 보십시오. 어제까지는 통계예요. 그럼 난 오늘에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1년 후에, 2년 후에, 3, 4년 후에 어떤 통계, 나의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 통계를 보고 올지 그걸 예측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실력을 쌓고 감을 쌓아서 투자하고 내 집 마련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점은 뭐냐면 논리보다는 감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 성공을 하고 이 감이 실력이 있고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좋은 조언자가 있으면 성공을 한다 하지만 혼자 감 찾아가다가는 실패하는 거 있다. 사기 당하는 사람들 많다. 돈 좀 벌었다 하면 아유 내가 실력 좀 있는 줄 알고 운이 좋아서 버는 게 돈 좀 벌었다 생각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 실력인 줄 알고 막 여기 저기 일 키워가지고 이런 어려울 때 오면 꼭 보면 여기에서 신용불량 들은 사람들 많아요. 제발 혼자 좀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뭐 좀 벌면은 그냥 자기가 무슨 실력 있는 줄 알아가지고 뭐 친구들은 그냥 어디 가서 말 좀 잘하고 싶어 난리나는 사람도 많은데 그거 정말 안 좋습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겸손해야 되고 늘 자중하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를 때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계속 눈으로 때려 넣지 말고요. 실력이 없으면 좀 실력 있는 분들과 좀 상담하면서 어떻게 될 건지 미래에 대한 예측 나는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확인해서 투자하는 그러한 능력 여러분의 정말 진짜 나는 내가 뭘 정말 많이 느끼는 거냐면 돈은 10년 20년 평생 벌어서 모았다가 부동산 투자를 와가지고 되게 뭐 좀 아는 척하면서 너무 쉽게 결정하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지 말고 감으로 빨리 잘 결정하더라도 똑똑하게 해서 성공적인 투자할 수 있도록 좀 좋은 인간을 만나라. 실력 있고 양심 있는 분과 같이 겸해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투자하러 가는 거예요. 배가 아파서 예를 들어 병원에 가잖아요. 내과 병원에 갔더니 배가 아파. 그러면 이 배가 아픈 게 종목이 많아요. 뭐 암에 걸려서 아픈 건지 잘못 먹어서 아픈 건지 아니면 허리가 아픈 게 와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아니면 가시가 박혔는지 엑스레이 찍어봐야 아는 건지 많거든요. 그냥 여기에서 누가 이 방송 보다가 누가 옆에서 거기 투자해서 그러면 그 사람 처방전 남을 건데 마치 나는 지금 현재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는데 남한테 소화제 처방했다 가서 소화제 먹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어디 안양 사세요? 지가 안양 따라가. 아무리 가야 될 일도 없는데 뭐 어디 예를 들어서 강남 가세요. 강남 못 가서 안달이야. 그건 아니라는 거야. 자기에게 맞는 처방전, 자기에게 맞는 투자 처방전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투자 처방전을 가지고 자기의 자산, 자기의 집 살고자 하는 추구하는 편이 그래서 상급지로 가고 싶은 그런 목표 이런 것들 업그레이드 해야지 남들 따라가다가 나만 더 힘든다. 그거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팍스 경제를 TV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여러분만은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실력과 감이 내가 투자했을 때 남들보다 더 오르는 투자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내릴 때는 덜 내리는 투자를 할 줄 아는 사람 보면은 지금 2020년 내릴 때 남들은 뭐 2억 내렸는데 자기만 4억 내려가지고 힘든 분들 많잖아요. 내릴 때는 덜 내리는 투자 그리고 반드시 가급적이면 내리는 투자 안 해야 되죠. 반드시 오르는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더 가장
고소하고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남들 다 안 올랐는데 나만 오르는 투자. 이거 가장 재밌잖아요. 그래서 나만 오르는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좀 겸손하고 남의 좋은 전문가 만나서 정말 이렇게 좀 겸손할 줄 알면은 나만 오르는 투자 계속 할 수 있어요. 왜? 왜 그렇죠? 항상 오를 때 오르는 게 80%라면 내리는 거 20% 있거든요. 꼭 나홀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오르는 거 투자 좀 더 먹으려고 20%에 꼭 들어가 나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남들 떨어질 때 나만 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감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2021년, 22년 가격 많이 내렸다고 하잖아요. 22년에 돈 번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안 봐서 그렇지 맨날 뉴스 보면 맨날 폭락주의 뭐 이런 것만 실질적으로 한번 용산 뭐 아무데나 뭐 염리동 가보십시오. 빌라 한 채 3억짜리가 1, 2년 사이에 7억씩 오른 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 데가 있고 내리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세 상승, 대세 하락 그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떤 시대예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 시대고 정말 디지털 시대에서 아날로그로 보지 말고요. 좀 디테일하게 좀 더 세밀하게 디지털화해서 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맨날 너튜브 봐가요. 대세 하락 또 올라 내리는 데는 언제 다시 올라요? 여러분 내리면 좋은 지역에 내린 값으로 그 갖고 있는 집주인이 팔려고 하겠어요? 안 팔아요. 죄송하지만 왜? 본인도 갖고 싶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릴 때를 찾지 말고 좋은 지역을 정말 적절한 시기에 들어가서 3년, 4년 후를 내다보고 내가 살면서 가격 오를 때 찾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만 오르는 투자 계속 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자는 오늘 상승과 보합과 하락이 늘 동시에 공존한다. 나만 계속 상승하는 걸 투자할 거다라는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꼭 말씀드리는데 혼자 혼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꼭 박사 차윤원 대표님의 명강의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서 실력과 경험을 쌓고 또 감까지 익혀서 나만 오르는 투자하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고민 받아볼 텐데요.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번호입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이 부동산 고민을 좀 해결해 볼 텐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분이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지금 살고 있는 데가 경기도 안양인데요. 이게 여기서 이제 상급지로 옮겨가고 싶어갖고요. 네. 네, 그 집이 두 채가 있는데 21년 1월 달에 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의 석수 대주 파크빌 네, 대주 파크빌이랑 네. 예, 23평 그거를 매수를 했고요. 다음에 좀 15년도 3월에 안양시 만안구 경남 아너스빌 32평을 매수했습니다. 아, 네. 대주 예, 이 파크빌과 두 개를 경남 아너스빌. 네. 예, 예. 이 두 개를 매도해서 이제 상급지로 옮기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상급지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 서울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네. 이왕이면 서울이면 좋겠는데 네. 서울이 아니면 제가 받은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 동안구 쪽, 안양시 동안구 쪽 아, 네네. 그쪽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권이나 좀 상급지 쪽으로 옮겨가고 싶다라는 말씀 해주시면서 지금 보유하고 네. 계신 곳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차윤원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연락이 돼요. 예. 지금 현재 직장 위치가 어떻게 되세요? 직장은 안양에 있습니다. 안양. 예, 네, 예. 부인께서는요? 집에 가사 일하고 있습니다. 가사 일 하시고 자녀분은 지금 예. 몇 살이세요? 예, 중학생 한 명 있고요. 중학생. 예, 이제 아이가 중학교를 다니면 이사 예. 다니면서 전학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애들이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힘들어요. 일단 거기에 사셔야 돼, 학교 주변에.
예. 예, 그 부분 좀 아이한테 배려가 좀 필요하고요. 이런 예.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공부 잘하다가도 공부를 예. 다른 요인에 의해서 못했는데 이사 예. 가가지고 전학 가면은요. 이사해서 나 공부 못했다라고 원망 듣게 되면 이거 해결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학교는 주변에서 하도록 하고요. 지금 예, 두 채가 있는데 아까 15년에 하나 사셨고 21년에 하나 사셨다고 하셨어요. 예. 예. 그죠? 그러면 2000 하나가 지금 둘 다 좀 비과세 상황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2021년 몇 월이어 샀다고 그랬죠? 21년 1월 달에 1월. 예. 그러면 2024년 예. 1월까지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예, 예, 맞습니다. 그죠? 일시적 예, 예. 2주택자 비과세. 그러면 예. 아까 경남 아너스빌이면은 어디 쪽이죠? 그 이것도 안양역 쪽인가요? 만안구에- 예? 안양역 쪽인가요? 관악역 쪽입니다. 관악역. 안양역 쪽 안일초등학교 이쪽? 안양역이 아니고 관악역. 관악역. 예, 관악역. 예. 관악역. 지금 현재 사시는 데가 그쪽이시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가격이 별로 안 올랐을 것 같은데 관악역 쪽이 좀 전체적으로 많이 안 올랐거든요. 예, 여기는 저평가돼서 안 올랐습니다. 선생님, 예, 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예, 부동산 아파트는요 예, 아주 정교하게 이상하리만 침 저평가는 없어요. 예, 그냥 싼 것이에요. 그냥 싼 것. 저평가라고 하는 건 뭔가 나중에 평가 잘 돼서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 기대감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동네가 아파트 가격이 5억씩 하는데 나만 3억 해. 이건 저평가예요. 예. 근데 예, 동네 전체가 다 3억씩 한다. 예를 들면은 이건 그 예. 동네가 싼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투자의 마인드를 좀 좋게 하려면 저평가는 없다. 싸면 싼 예.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상승 요인만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아까 또 하나가 아파트가 대주 파크빌. 대주가 아파트가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어느 쪽에 있죠? 관악역 쪽에 대주- 하나가 있고 또 둘 다 같은 데 있습니다. 관악역 쪽에 있습니다. 관악역 쪽에요. 예. 비산동에도 하나 있고 관악 쪽에도 하나 있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두 개 다 관악역 앞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왜 두 개를 그쪽에다 모아서 사놓으셨어요? 위치를 좀 가까운데 잘 아는 쪽에 투자하고 싶어서. 아 그러셨구나. 예. 일단 이렇게 할게요. 학교는 예. 그러면 아이가 이쪽 동네 사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선생님 그 예, 예. 아내하고 부인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예, 이번 예. 기회에 한번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동네는 전세와 임대가 좀 싼 편이거든요. 다른 지역에 예, 비해서. 예.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지금은 현재는요. 예. 현재는 서울에 먼저 사놔야 될 시점이에요. 예, 예, 예. 그리고 본인은 아이 학교 주변에서 임대로 사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다가 하나 일단 예. 사과나무를 하나 심자고요. 이 사과나무가 아이를 예. 위해서도 그렇지만 본인을 위해서도 좋아요. 예, 예. 왜 그러냐면 항상 이런 거죠. 강남 오르고 쉬었다가 강북 오르고 그다음에 뭐 분당 오르고 그다음에 수지 오르고 마지막에 안양 이렇게 오르거든요. 자, 예.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예. 다시 또 서울부터 오를 거 아니겠어요? 딱 한 예. 3, 4년 서울 오기 시작한 3, 4년 후에 안양 오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기간을 먼저 벌대로 옮기자는 거죠. 예, 예. 아셨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지금 현재 이제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아이 키우는 돈 벌 기회는 없겠잖아요. 생활비 들어가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에다가 조금 예. 힘들더라도 전세 예. 끼고 지금 하나 사놓으세요. 예, 그리고 돈 번 거에다 조금 더 생활비 좀 줄여가지고 월세를 내시든 하세요. 그러면 예, 예. 월세 3년 낸 거 합쳐봐야 예를 들어서 원래 반전세니까 뭐 7, 80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예. 예. 1년에 1,000만 원 월세 들어가가지고 3년 들어가 3천인데 잘하면 서울에 3억 오를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3억이면 한 일반인들이 한 20년, 30년 근무할 때 퇴직금과 같거든요. 예, 예. 요거 돈 벌어가지고 벌면 어떻게 돼요? 눈이 번쩍 뜨이거든요. 예. 그때 제가 다음 또 코스로 투자 가르쳐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셨죠? 자, 예, 먼저 용기, 투자에서 성공을 하려면 담대한 판단이 필요해요. 반드시
안양보다는 서울이 먼저 오를 거고 더 많이 오를 거잖아요. 예. 나는 약간 남의 눈치 보면서 몸택하는 거예요. 조금. 그리고 중요한 건 내 아이, 중학교 다니는 아이 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얘는 친구들 여기 좋은 친구들 있을 텐데 헤어지고 싶지 않은 친구 계속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먼저 아빠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다음 예. 이거 벌고 나면은요. 제가 그때 예. 또 업그레이드 확실히 해드릴 테니까 여기 예, 예. 팔고 하나라도 예. 이제 팔고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서울에 25개구가 있어가지고 투자처가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예. 콕 집어서 전세 끼고 투자할 만한 걸로 안내해 드릴게요. 한 3, 4년 후에 3, 4억 예. 정도 오를 만한 거 있는데 지금 가르쳐 주면 집 팔리고 나면 여기 방송 보고 다른 사람 사면 열받잖아요. 그죠? 예. 예. 네, 저를 믿으시고 일단 예. 매각 먼저 하시고요. 다시 예.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날씨 추운데 건강하시고 화이팅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들어가십시오. 네. 네, 차윤원 대표님이 전략 잘 짚어주셨는데요. 또 앞으로 다음까지 저희한테 또 물어봐 주시면 도움 드리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실 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전화번호는 02-2638-3970번 그리고 문자는 샵 3989번으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저희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저는 지금 방해동에서 자가거주 중에 있고요. 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 네, 그 전세금을 빼가지고 빌라를 한 5억 정도에 실거주도 하면서 투자용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서울이나 서울 근교를 좀 알아보고는 있는데 마땅하게 지금 금액에 맞는 집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네. 문의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 자가에 거주하고 계시고 이 매물을 좀 전세를 줄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요. 동이 정확히 어디라고 하셨을까요? 송파 방이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대표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대표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화기 네, 상태가 반갑습니다.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어디에 다가구 주택 갖고 계신다 그랬죠? 다가구는 없고요. 방이동의 아파트 아, 자가 거주 중에 있습니다. 방이동 아파트요. 예. 아파트를 지금 현재 전세를 놓고 한번 좀 실거주 및 투자를 좀 해보시려고 하는 거죠? 예, 예. 지금 몇 식구세요? 네 식구예요. 딸 네? 둘이고 예. 대학생, 중학생. 그럼 네 식구면은 네 식구가 이사 가서 살려면 그래도 예. 방 3개짜리 화장실 2개는 필요할 거 아니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전세 5억을 놓고 5억으로 가서 산다. 전세 좀 더 나올 텐데요. 그냥 네. 제가 또 생활비도 써야 되고 하니까 예. 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억을 가지고 서울에 30평대 아파트 사고 돈 벌 만한 건 없어요. 그냥 거기 사시고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녀 예. 명의로 투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의견 먼저 드릴게요. 일단 방이동 살기 좋잖아요, 위치가. 예, 예. 예. 여기에서 지금 현재 살다가 선생님 직장 위치가 어디죠, 지금? 지금 퇴직해가지고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연금 생활하시고요. 부인께서는요? 그냥 주부입니다. 가사. 그 자녀분들은 지금 현재 같이 살고 계시나요? 예. 이제 지금 현재 자녀분 직장은요? 위치는요? 숭실대 다니고 있고 숭실대. 오륜중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또 어디요? 오륜중이요. 아니요. 위치. 여기 방이동이요. 방이동. 중학생.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첫째가 지금 현재 출퇴근이 많이 힘드네요. 이제 4학년이니까요. 곧 졸업합니다. 아, 4학년 곧 졸업하고 예. 직장. 그러면 현재 그냥 여기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전세를 놓고 일부 돈을 좀 쓰고 5억을 가지고 거주를 하면서 투자를 지금 생각하시잖아요. 예. 시청자님, 서울은요. 아니, 서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 가도요. 예. 거주하고 투자를 가지고 이렇게 일치시켜 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돈 벌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거주의 품질이 나빠야 투자성이 좋고요. 거주의 품질을 높이면 투자성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민간인들, 우리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거주와 투자를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못해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거주와 투자를 분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자녀분들이 같이 살아야 되고 방세기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니까는요. 네. 차라리 대출을 받으세요. 예. 그리고 큰 아이가 4학년이니까 이제 내년 졸업하죠. 예.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아이가 일단 세대 분리 가능하죠. 예. 선생님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면 대출이 안 나와요. 집을 팔아야 되거나. 예. 그런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녀에게 차용을 해주거나 증여를 해주시면 자녀 명의로 투자할 수 있거든요. 요 방법으로 가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아요. 지금 5억으로 투자한다는 거 받으신 거 있으세요? 살면서 투자할 만한 지금 지역. 양재 이동을 좀 봤는데 거기 집이 좀 좁더라고요. 양재 이동에 예. 거기는 빌라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예. 근데 방 3개짜리가 이렇게 5억으로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방이 작아요. 짐이 다 그쵸. 지금 가면 깝깝해가지고 애들이 싫어. 애들이 하나라도 좀 직장 가져가지고 분가를 한 후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전에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작은 것부터 하세요. 그냥 거기 사시고 대출을 좀 활용하셔서 차라리 요즘 모아타운 아시죠? 예. 모아타운 2억이면 투자 가능하고 심지어는 뭐 시흥이라든가 성산 뭐 이런 데 보면 1억 2, 3천도 투자할 수 있거든요. 이거 투자해서 단돈 2억이라도 벌어보시고 아이가 졸업을 해서 직장 다닐 때까지는 그냥 양도세, 비과세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1, 2억이라도 좀 실전 경험을 통해서 투자의 세계가 이렇구나 생각하시고 일단 주거를 좀 안정시키시고요. 또 하나 방법은 있어요. 지금 본인 주택이 지금 주택 공시가격이 9억이 넘죠. 예. 그러니까 주택연금 활용 못 하시죠. 예. 차라리 그냥 아예 시원하게 매각하세요. 그래서 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짜리들 시세로는 한 13, 14억짜리 아파트 사세요. 그리고 250에서 290 정도 주택연금 받으셔가지고 일단 연금 생활하고 보태서 쓰시고요. 그 돈을 가지고 남는 돈으로 투자를 한번 본인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현재 방이동도 아파트 가가지고 가격 오르고 또 이놈 전세 가가지고 또 오르고 이거 생각하시다 보면 좀 본인이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한 3억 정도가 남으면 지금 역삼동 모아타운 22일 날 강남구청 주체로 이제 지금 강남주청 주체로 모아타운 설명이 들어가거든요. 역삼 2동 모아타운 같은 거 투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반포 1동도 괜찮고요. 그리고 좀 더 낮춰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저기 그 도림 사거리 뭐 장미마을 같은데 아니면 건대입구역 하양동 모아타운 예정지 성산동 모아타운 그래서 도심 내 마용성 안에 있는 모아타운들 하시면은요 규모가 한 2,000세대만 되더라도 가격 많이 오를 거거든요. 그런 투자를 좀 실전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내 식구 다니면서 좁은 데로 옮겨 다니면요 멀미 나와요. 힘듭니다. 예. 아셨죠? 예. 목소리가 자신 없는 걸로 봤을 때 자신감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차 대표 와서 생생한 시간 좀 넉넉하게 가지고 부인하고 같이 오셔서 상담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찾아뵙고 상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명쾌한 답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돈 버는지 2, 3년 안에 예. 돈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자녀 투자 어떻게 해줄 건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예. 네, 투자와 거주 좀 분리하라라는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속 시원히 해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추가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문자 번호는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고민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또 시청자분 고민 받아봐야 되겠죠?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네. 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지금 투자 목적으로 광명 1동 12-12 트리하우스, 트리우스 광명 여기, 예,
지금 계약을 할까 하고 문의드렸거든요. 네. 네. 광명시에 있는 어떤 건물일까요? 아파트일까요? 아파트 3,300 그 재개발되는 네. 구역이거든요. 광명시에 있는 광명 일동. 아파트에 투자를 네. 할까 고민이 되셔서 네, 전화를 네. 주셨다고 하네요. 광명. 네. 바로 대표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광명. 이름만 일동? 들어도 뭔가 광명이 있지 않아요? 광명? 예. 거기 지금 광명 재개발 뉴타운 몇 구역이에요? 여기 4구역, 5구역. 여기 트리우스 광명 지금 일동 12-12. 제가 구역으로 말하면 좋을 텐데요. 그 광명 사거리역과 가깝죠? 네네네. 트리우스 광명 네네. 1구역, 2구역인가 보네요. 네네네. 예. 네. 직접 거주하실 건가요? 투자 목적이신가요? 투자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네. 광명은 투자 목적으로 굿입니다. 전망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소 돈을 회수하는 데까지 약간 롱텀하다. 네. 그리고 롱도 2개, 롱롱으로 말씀드릴게요. 롱롱하다. 왜냐하면 투자를 목적으로 하면 좀 쇼트하게 가야 되잖아요. 3, 4년, 4, 5년. 네네. 근데 광명은 여기가 지금 현재 옛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도 제값 찾는데 시간이 걸렸죠. 네네. 왜 그렇죠? 이제 1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 11구역, 12구역이 어느 정도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 입주 기간이 앞으로도 4, 5년 정도 남았어요. 네. 입주할 때마다 전세 세입자 구해야 되고 투자자들 팔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4, 5년을 견디기가 좀 버겁다. 얼마 가지고 투자하려고 그러세요? 얼마요? 예. 여기 지금 한 7천에서 예. 7천 8천 정도. 그 중도금 들어가는 건 없고요. 그거는 후불제도 돼서 후불제라서 네, 중도금 넣고 후불제 이자 한 1,500에서 2,000 나오겠네요. 그죠? 7, 8천으로 입주를 해가지고 입주할 때 전세가 잘 안 나갈 경우에 전세 자금도 좀 마련할 수 있겠어요? 그때 가면? 전세 자금요? 예, 예. 전세가 이제 지금 막 입주하기 여기 입주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입주할 때 옛날 그 잠실에 그 있는 가락 헬리오시티처럼 네네네. 전세금 많이 낮게 들어갈 때 내가 돈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 돈은 좀 준비가 되겠어요? 그것까지 예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시구나. 그렇죠. 그러면 24년 이게 10년. 예. 그러니까 7, 8천 투자해가지고 뭐 투자하면 5천 원 벌어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누군가가 꼬시고 있잖아요. 네. 홀라당 넘어가 버리세요. 그냥 열받게. 그죠? 그런데 여기 넘어가지 마시고 투자를 할 때는 입주 시기에 전세 가격이 얼마 예상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실입주할 때 이자 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잔금 내야 되잖아요. 네. 이 돈을 준비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얘 입주하고 나면 4구역, 5구역도 입주가 들어가고 11, 12 입주할 때 내가 견딜 수 있는지 그거 계산 연후에 하시기 바라요. 광명의 미래는 반드시 좋아집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투자의 목적으로보다는 돈 있어가지고 주거 하면서 새 아파트니까 하는 거 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한 투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기 24년 12월 있는데 10월부터 전매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때 매매 거래가 하기 어렵다는 얘기신 거죠? 네, 그럴 것 같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나올 물량이 아직은 많기 때문에요. 네. 다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고민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또 많은 분들 고민 접수해 주셨는데요. 언제든지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와 문자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2638-3970번 그리고 문자 번호는 샵 3989번으로 부동산 고민 남겨주시면 대표님께서 도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방송은 시청자분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해드리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물건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